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 보내주신 질문들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전공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전공을 선정하기가 애매한 이유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좀 일찍 확인을 해가지고 새벽에 문자 보내드린 것 같아요. 누구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좀 드려요. 아, 너무 축하드. 네, 오늘은 정말 태어나서 제일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아, 네, 여보세요 선생님.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미국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고등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수강하고 원서 지원을 했으면 해 하는 그런 필수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등학교의 재학생이든 아니면 학생들의 부모님이든 미국에 입학에 필요한 과목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면 나중에 원서를 쓸 때 조금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영어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할까? 자, 영어 과목을 생각하면은 자기 의사소통, 그리고 영어 미국의 대학을 가는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사소통에 대한 기본이 될 것 같아요. 기본. 4년의 영어 과목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꾸준히 듣기를 요구를 한다. 최고 레벨은 대학교 수준의 영어 수업을 들었으면 하는 게 미국의 상위 한 30위 하는 학교들 이상을 지원을 하는 목표 학생들한테는 기준치가 될 것 같아요. 4년의 영어 최고 수준, AP면 AP, IB면은 IB 레벨, HL까지 수강을 하기를 바란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학 얘기를 해보면 수학은 calculus 레벨, 그러니까 미분적분이 나오는 calculus 레벨까지 듣기를 바라지 대학들은. 그런데 스템 전공 관련된 사람들은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추었으면 하는 거고, 예전 비디오에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프리칼큘러스의 레벨, 트리고노메트리와 프리칼큘러스를 10학년에 수강을 하면 그 다음 11학년, 12학년 두 번의 higher level math를 열어주는 게 요령이면 요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수학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3년을 필수라고 부르나 웬만해서는 4년을 내리 다 듣기를 바란다. 이건 기본이 되겠어. 너무 잘생겼는데 머리가 뭐야 이게 파인애플이야 뭐야. 주말입니다. 주말인데 아침에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가가지고 한 40분 달리기를 한 판 하고 숙제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습관을 위해서도. 이게 루틴이 한번 깨지면 돌아가기가 더 힘들거든. 보통의 학교에서는 사이언스의 경우에는 2년에서 3년을 요구합니다. 두 개 들어도 오케이 하는 학교들이 있을 거고, 세 개는 3년치는 들어라라고 하는데, 바이오, 캠, 피직스 중에서 무엇을 선택을 하든, 아니면 더 나가는 수업도 있죠. 컴퓨터 사이언스를 사이언스로 치는 학교들도 있고, 인바이러멘토 사이언스도 사이언스 과목이 요즘에 좀 더 많아졌으니까. 그런데 기본 세 개의 수업을 얘기를 하자면 이런 과목들은 좀 들었으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 개, 캠, 바이오, 피직스는 듣고 나머지 4년 차에 뭐 딴 거를 듣던지 이렇게 순환을 시키던지, 그 세 과목의 AP 레벨까지 11학년, 12학년에 이수를 해주던지, 요런 정도인데 기본은 2년에서 3년을 듣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셜 사이언스 얘기를 할까? 소셜 사이언스면 히스토리도 들어가고 경제도 들어가고 뭐 사이콜로지도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이 과목들은 아까 사이언스랑 마찬가지죠. 소셜 사이언스 사회 과목도 2년에서 3년을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학교마다 소셜 사이언스 캐테고리 안에서 오퍼하는 그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내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을 먼저 9학년 때부터 빠삭하게 이해를 하고 이 2년을 들을 거냐, 3년을 들을 거냐, 사이언스를 더 들을 거냐, 기본 2년만 들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가면서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랭귀지, 외국어에 대한 기준치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인터내셔널의 자격으로, 우리 한국 사람의 자격으로 지원을 하게 될 때는 원칙상은 우리는 이미 제2 외국어가 영어요. 한국말로 제1 외국어 모국어를 하고 제2 외국어로 영어를 하면서 제3 외국어까지 굳이 해야 되냐 하면은 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그래서 그거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들에서는 어쨌든 최소 2년은, 인터내셔널이라도 2년 정도는 우리 입장에서는 제3 외국어라도 하고 들어왔으면 하고 맞춘 학교들이 대부분이다. 굳이 4년을 다 해야 되냐 하면은 좋지. 하지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는 제2 외국어를 꼭 하고 들어와라 라고 기대를 하는 거지. 최소 2년에서 3년. 그리고 하이 레벨까지 다 하면 4년을 내리 다 들으면 최고.
자, 이제 어떤 전공들 대표적인 거 한 3개를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런 전공들은 어떤 수업으로 고등학교에 커리큘럼을 들으면 유리한을 얘기하기 전에 각 대학 어디마다는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이 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교와 전공들은 그 표준이라는 것은 그래도 큰 그림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오늘 설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올 거는 스템 전공이 많으니까 공대, 엔지니어링 스쿨 플러스 스템. 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인기도가 제일 많으니까 과학, 기술, 공학, 또 뭐 있지, 수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치는 어떻게 잡아야 되나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수학은 아까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당연히 칼큘러스 레벨까지 가야 돼. 미분, 적분 그 이상까지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프리 칼큘러스는 10학년에 수학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각 고등학교마다 프리 칼큘러스가 10학년에 들어가려면 9학년 때까지는 무엇이 소진돼야 되는지, 완료가 돼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셈을 잘하고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큘러스 기본, 그 위에 더 하이어 레벨, 멀티베리블이드 이런 거 가면은 수학은 끝. 해결이 된다. 자,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집중적인 어떤 하나가 있어야 될게요. 아까 말한 바이오캠 피직스였다면 이거 중에 한 개나 2개 과목은 나의 좀 감점을 나타내서 4년 차까지 좀 더 해야겠죠. 과학을 4년을 풀로 내리들어야 되는. 그래서 어느 한 해에는 더블로 사이언스를 듣게 되는 해가 있는 게 보통의 케이스인 것 같아. 근데 AP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이어 레벨 AP, IB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HL을 이 사이언스 과목으로 3개 중에 하나는 듣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어. 그 다음에 또 요구하는 것은 핵심은 옛날에 90년대 뭐 이럴 때 80년대에는 물리나 수학 잘하면 공대 간다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컴퓨터가 좀 마치 기본 장착되어야 되는 어떤 아이템인 것처럼 컴퓨터에 대한 경험과 노출이 좀 있는 거를 필요로 한다. 대학들은 순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이 합격이 잘 되더라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수업들이 10학년부터 달리든 9학년부터 달리든 관심이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저학년 때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수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대학에 지원하는 12학년 1학기가 딱 됐을 때는 컴퓨터 수업도 어느 정도 소진을 시켜놓은 상태. 요 3가지 수학 최고 난이도, 과학에서의 어떤 집중 투자,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노출. 이렇게 되면 스템 전공자의 아카데믹한 프로필은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저는 정말 너무 놀랐어요, 선생님. 그렇게 되죠. 네, 맞아요. 눈물. 제가 딱 오셨어요. 제가 진짜 그냥 되게 감동이었어요. 정말로.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야, 이제 겨울방학을 정말 고3 방학같이 놀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인기 전공 분야라고 생각하면 휴머니티즈랑 소셜 사이언스 관련된 전공들 되겠어. 자, 요런 문학 관련된 전공. 자, 요런 거에 관심 있는 학생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문학 관련된 소셜 사이언스니까 그쪽으로 강하게 보여야지. 영어 얘기부터 합시다. 자, 영어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능력을 소진하는 건 물론이고 글 읽기와 이해와 작문에 대한 분석 능력, 어떤 좀 성과 이런 경험들을 많이 공유를 해주면 해줄수록 심사관이 합격을 주기가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오늘 주제와 좀 빗나가긴 하지만은 쓰기 대회라든지 뭐 쓰기 작품을 어디에 출품을 한다든지도 다 이런 전공에서는 유효할 수 있다. 참고만 해, 여러분. 참고만 하면 좋겠어. 그 다음에 히스토리랑 무슨 나머지 휴머니티즈, 소셜 사이언스 과목들을 다룰 때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금 더 AP 과목의 비중을 좀 더 둬서 좀 더 하이 레벨의 수업들을 두어가지고 수강을 해야 된다. 구성을 맞출 때 뭐 예를 들어서 나의 AP가 몇 개가 있으면 그 중에 대다수가 좀 이런 쪽으로 잉글리시와 소셜 사이언스 쪽으로 맞춰질 확률이 높다 해서 아무래도 역사, 소셜 사이언스 쪽으로 강한 사람들이 그런 계통의 휴머니티즈, 소셜 사이언스 전공을 할 때 많이 읽고 많이 써야 되니까 유리할 수 있다라면서 아카데믹 평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걸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더하죠. 굳이 하나를 더 더하죠. 왜냐면 아까 스템 할 때 3개 얘기했으니까 여기도 3개 얘기하자면 랭귀지. 언어에 대한 감각과 센스도 여기는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기가 있는 전공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비즈니스나 이콘 같은 전공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칸이나 비즈니스는 이 예전 비디오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원서를 쓰고 합격이 나오는 학생들을 보니까 공대를 쓰는 후보자랑 비즈니스 스쿨을 쓰는 후보자랑 거의 90%가 비슷해. 액티비티 특별활동 학교에서 한 것 중에 뭐 로보틱스가 있고 뭐 컴사가 있고 여기는 없고 뭐 요런 것도 약간 10%만 다르지. 나머지는 수강 과목만 보잖아.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할 수가 있어. 그래서 큰 그림은
아까 말한 엔지니어링 스쿨 스템 전공자들 거를 기본으로 참고를 하면서 같은 그 길을 가도 얼추 비슷하긴 한데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수학부터 얘기할까? 수학이 좀 두각을 나타낸다. 한국에서 원서를 쓰는 경우는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한국 출신이신 분은 약간의 이 성질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경영은 문과 출신들이 좀 한다 이랬는데 미국 사람들, 미국 심사 기준에서 볼 때는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셈이 좀 빨라야 된다. 수학적으로 센스가 있어야 된다 쪽으로 훨씬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한 7대3 정도로. 글도 쓰고 이런 것도 있지만 비즈니스는 이쪽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쪽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떠 가운데 있는 건데 굳이 사이드를 정하라면 공대생 쪽에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 승부가 잘난다. 이걸 참고하십니다. 그래서 수학을 최고 레벨까지 들어야 된다. 아까 우리 스템 전공자들의 스펙을 얘기할 때 보면 칼큘러스 들어야 되고 프리칼큘러스를 10학년에 앉혀놔야 되고 줄임남치를 10학년에 앉혀놔야 되고 이런 그 테크트리 타는 거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거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셜 사이언스 수업들 중에 경제 수업을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경제를 지원을 하다. 경제를 듣고 경영과를 지원을 하든 경제에 대한 수업을 소진시켜야 된다. AP, 마이크로, 매크로, 이컨이 있으면 다 수강을 해줘야 된다. 어떤 학교는 반년치씩 운영하고 어떤 학교는 1년 커리큘럼으로 마이크로 1년, 매크로 1년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아이비 학교 다니시는 분은 그냥 아이비 이코는 하이 레벨로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약간씩 달라도 돼. 그 다음 세 번째 과목이 사이언스 오리엔티드 된 사람도 있고 잉글리시 오리엔티드, 휴머니티스 오리엔티드 사람들 다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수학과 이코는 소진시켜준다.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요 정도 하면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얼추 다 커버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학생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지침, 뭐 참고사항 정도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더 구체적인 거는 뭐 내가 지원을 한 대학교가 하는가 선정이 된다면 그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서 구체적으로 맞추긴 맞춰야지. 근데 큰 방향만 설정을 할 때는 오늘 비디오에서 얘기한 것이 얼추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자, 요런 것들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액티비티, 뭐 리더십 활동, 뭐 내가 맡은 역할, 우리 학교 조직 사회에서 나의 위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맞춰서 개발해 나가야 된다. 자, 이런 성질의 비디오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비디오 만드는 여기 편집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컨텐츠를 찾는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니까는 좋아하시는구나에 대한 반응을 얘기해야 피드백을 받아야도 우리가 다음 영상을 만들고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디오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 선생님 다음 비디오에서 만날게. 바이바이.